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 분석하겠습니다. 해봤더니 들통난 비핵화 쇼더라 라는 겁니다. 자,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이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나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또 알림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구독을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도 돈 안 내니까 걱정 마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영변 인근의 분강 지역에 대규모 비밀 핵시설이 들통났다 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쭉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3월 5일 하루 종일 그게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이외의 그 이상이라고 거론했던 핵시설은 영변 인근의 분강지구 지하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은 영변 그리고 분강 전체의 폐기를, 북한은 영변 단지만의 폐기를 주장해 폐기 대상 정의부터 입장차가 존재했다. 그렇게 해서 또 중앙일보는 뭐라고 분석했냐면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강선 12,000개, 분강 10,000개 이상의 규모로 추정을 하고, 영변은 기존에 해커 박사가 2,000개를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것보다 2배가 돼 있다라고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4,000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희천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일보의 보도 그리고 기존의 해커 박사가 봤던 것 그리고 해커 박사의 주장, 이것만 가지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원자탄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어떻게 찾았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키홀 위성, KH 위성이라고 적어놓은 게 키홀이라고 하는 위성이에요. 미국이 KH-11, 즉 KH-11 위성 시리즈를 쭉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띄워서 북한을 살펴보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KH-12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아주 더 정밀한 그런 것이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치 단위의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홀 위성의 최근 버전의 키홀 위성의 해상도가 이 사진 하나를 한 1cm에서부터 최대한 4cm 정도, 즉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인치 단위의 픽셀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한 것이죠. 그런 키홀 위성을 통해서 봅니다. 자, 어떤 발전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발전소에서부터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줄이 이렇게 쭉 이어오죠. 그런데 지하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잘 안 들킬 수가 있는데, 지하로 사실은 그 송전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전기선로는 북한은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송전탑에 있는 전기 그 줄의 굵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전기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대 전기량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최종 종착 지점을 봅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있었고 전기줄이 엄청나게 굵은 전기줄들이 몇 가닥이 계속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새로운 공장도 없고 그 지역에 공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중화공업단지 어떤 그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 그 지역에 민간인이 많이 산다면 그 지역의 전기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발전소에서 굵은 전기줄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의심시설인 것이죠. 왜냐? 우라늄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P2라고 하는 원심 분리기를 지속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양의 전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건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건물에서 열이 또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심 시설로 여기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휴민트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을 해서 맞다. 그리고 몇 개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우라늄 농축에 올인을 하냐? 바로 북한이 영변에 이제 그 이메가트 원자로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쓰는 겁니다. 원자로는. 자, 이제 이 플루토늄을 왜 북한이 하지 않느냐 하면은 들키기 때문입니다. 왜 들키냐? 바로 일단 원자로를 돌리면 거기 연료봉이 나오죠. 그 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가지고 가야 돼요. 영변에 뭐가 있냐면은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화학실험시설에 연료봉을 가지고 가서 그 연료봉에다가 초산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피복이 벗겨지면서 플루토늄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크립톤 85라고 하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크립톤 85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작업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 상황이 없는데 크립톤 85가라는 인공적인 물질이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금 영변 상공에 떠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연료봉에다가 초산을 부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WC-135 정찰기가 그런 것들을 판별해 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들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천연 물질이니까 그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을 해서 더 순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으로 미국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라늄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은 이제 영변 다 들켜버렸으니까 바로 파키스탄의 칸 박사, 즉 칸 네트워크와 접촉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렇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P2라고 하는 우라늄 원심 분리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나름 뭐 좀 신형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위해서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어떤 거냐?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 238이 99.3%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235는 0.7%가 있는데요. 이 우라늄 235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을 정련한 옐로우 케이크를 불소 화학 처리해서 6불화 우라늄으로 가공한 뒤에 이를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분리해내는 농축법입니다. 자, 이제 정련을 했으니까 이제 이 가루 상태가 됐어요. 그걸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불소 화학 처리해서 기체로 만듭니다. 기체로 만드는 것을 그걸 이제 6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P2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질량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라늄 235와 238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리한 것을 또 돌리고, 분리한 것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이제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2 원심 분리기를 수천 개 또는 지금처럼 수만 개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이럴 때 바로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키홀 위성이 전기가 어디로 가냐,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P2 원심 분리기인데, 북한의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아마도 이 P2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뭐 좀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은색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걸 머레이진 강이라고 하는데, 이 머레이진 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을까요?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중국 무역상이었는데 리팡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팡웨이를 미국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 당국이 미국에게 신병 인도를 안 해줘요. 그 머레이진 강을 리팡웨이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6,000개 지금 파악된 거 중앙일보 기사만 가지고 했을 때 26,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제 그러면은 북한이 또 우라늄 농축에 올인을 하는 걸까? 이걸 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고농축 우라늄은 무제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플루토늄 추출 방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밀성 보장이 됩니다. 또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핵실험이 불필요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또 적발되어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변명이 가능합니다. 자, 단순한 구조라는 것은 플루토늄 탄에 비해서 우라늄 탄이 단순한 구조라 이겁니다. 플루토늄 탄은 이런 이제 그 구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플루토늄 가지고 뭔가 이제 탄두를 만들었죠. 그것을 밖에 싸고 있는 것들이 기폭이라고 해서 한 번에 아주 고른 압력으로 터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 분열 또는 핵 융합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폭해서 얼마나 분열과 또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핵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탄은 포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이제 놔두고 중간에 한번 딱 타주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핵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우라늄 탄에 비해서 어떤 그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져서 위력은 작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포신형 핵탄두, 즉 우라늄 핵탄두를 가지고 위력을 더 증폭시키는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 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라늄 탄을 가지고 그 핵폭발의 위력을 최소 50킬로톤에서 150킬로톤 이상, 또 미국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5 메가톤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북한은 만드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나중에 이 농축 우라늄이 또 많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 또 적발이 나중에 혹시 됐다 치면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전기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그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려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놨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또 자기네들 우라늄 광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라늄 농축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뭐 방금 아주 간단하게 그 내폭형, 즉 플루토늄 탄과 우라늄 탄, 포신형 우라늄 탄의 그 핵폭탄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다음에 그 원자탄, 즉 핵폭탄이 내폭형과 포신형, 그걸 어떻게 해서 핵폭발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분열을 하고 융합을 하고 그래서 이 폭발력의 시너지가 나오고 하는 그런 폭탄, 핵탄두 제조의 원리와 제조 과정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2 원심 분리기가 얼마나 숨기기 쉬우냐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 써 있고 여기에 뭐 기둥 같은 것들이 있죠. 파이프 같은 거. 이게 바로 P2 원심 분리기입니다. 리비아가 이것을 가지고 비밀리에 만들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뺏긴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했냐, 이 정도로 P2가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진 그 지도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P2를 지금 세워놓은 원심 분리기 공장인데 이 정도 뭐 약간 큰 빌딩의 지하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천 개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사람만 다닐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만 뭐 아주 많이 공급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2를 또는 이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수월하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현황과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냐? 중앙일보 기사와
또 그 해커 박사가 보고 오고 또 해커 박사의 견해를 보면 영변 핵시설에 원심 분리기가 4,000개가 있다라는 게 해커 박사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분강 지역, 이번에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죠. 원심 분리기가 10,000개 이상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이번 중앙일보 기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선 지역, 즉 평양 남서쪽에 있는 강선 지역에 원심 분리기 12,000개 이상이 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희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일단 중앙일보 기사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강선, 분강, 영변 이 세 지역만 따져도 이 P2 원심 분리기가 무려 26,000개가 있습니다. 26,000개인데 이게 그럼 도대체 이 26,000개 가지고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금 기준은 북한이 365일 계속 가동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P2 기준으로 단위 자금량이 이 P2 1000기당 4,000 단위 자금량이 나옵니다. 1000기당 그러면은 결국 연 18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18kg. 1000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추정이 26,00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26,000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000개에 18kg이니까 26,000개 가지고 해보니까 연 468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늄의 핵 분열 임계 질량이 16kg이기 때문에 그 16kg으로 계산해보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이 26,000개의 원심 분리기 가지고 핵탄두를 연 29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연 29발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핵 능력입니다. 정말 참 끔찍한 일인데요. 자, 그러면 북한의 비밀 핵 농축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한 내 우라늄 광산이 이렇게 우리 한국 그 광물공사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박천광산, 순천광산, 금천광산, 평산광산 뭐 이렇게 해서 광산만 해도 4개가 있네요. 이 4개의 광산에서 거의 세계 랭킹 1위, 2위 정도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북한으로서는 든든합니까? 자, 그러면은 북한 내 수력발전소 현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가서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력 사정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전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북한 인민생활에서 전력이 사정이 좋아졌다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 위성사진 보면 북한 지금 막 까맣지 않습니까? 전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수력발전소 이만큼이나 있어요. 또 화력발전소도 있어요. 북한에는. 왜? 석탄, 무연탄이 많이 나니까 그거 가지고 화력발전소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다 어디 갔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있었던 수풍발전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압록강 그 중하류 지역에 있는 수풍발전소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을 했죠. 당시에 뭐 우리 남북한 전체의 그 전기를 다 댔다라고 하니까요. 그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반을 중국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중유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북한은 그 수풍발전소의 전기를 전량 자기네들이 쓴다라고 합니다. 중국에게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풍발전소가 있는 평안북도 지역의 전기 사정이 개선됐다는 보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 전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또 희천댐이라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생긴 댐이 있습니다. 제법 큰 댐이죠. 거기서 생성되는 전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각 지류마다도 중소규모 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기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런 것들 중에서 상당수 수량의 전기가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돌리는 데 들어갔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변 지역의 사진이면서 지금 요 지역이 바로 분강 지역의 사진입니다. 구글 그 위성 사진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할 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니까 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폼페이오가 그랬죠. 인치 단위의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 민생 분야, 즉 경제제재 해제해라 그 말입니다. 경제제재 해제해라 그 말입니다. 뭐 무기 팔고 이런 건 경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경제제재 해제해라. 해외 나가 있는 노동자들 인건비 받을 수 있고 개성공단 들어오고 또 다른 뭐 어떤 무역지구 만들어서 러시아 자본, 중국 자본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금강산으로 관광 들어오고 원산으로 관광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게 해달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돈 벌면 얘는 뭐 이 사람은 뭐 끝까지 가는 거죠. 나이도 젊은데 돈만 있으면 그걸 영변만 내주고. 자,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 보면 어떻습니까? 영변에는 4,000개의 원시 분리기, 이 분강에는 10,000개 이상, 그리고 강선에는 12,000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영변만 가지고 그 4,000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머지 가지고 무려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제일 작은 영변시설 4,000개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1,000개가 연 18kg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한 1년에 1개 정도 만들 수 있죠. 영변에 있는 4,000개 가지고 핵탄두 한 4발 정도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25발은 숨기겠다 이거였어요. 숨기겠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버리고 나간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또 김정은이 입을 대신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라는 여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수령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언짢고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마음이 변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협박 은근히 하는 것이죠. 요거 못하면서 지금 욕하기는 좀 거북하고. 그런데 저는 더 기가 찬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영변 핵 폐기가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영변 핵 폐기가 지금 제가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영변에는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4,000개밖에 없어요. 그 4,000개 가지고 핵탄두 4발밖에 못 만듭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희천이다 뭐다 다 빼고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나머지가 25발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놔두고 어떻게 불가역적인 비핵화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제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지금부터 더 강력한 제재로 정말 쪼아버려야 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참 처절하게 그 3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기차 타고 60시간이나 북한으로 가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진짜 다급하거든요. 작년에 너무 우리나라도 더웠지만 북한도 더워서 너무너무 강한 흉작이 들었답니다. 150만 톤의 식량이 모자란답니다. 150만 톤. 북한이 평균적으로 한 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라는데 풍작이 되면 한 30만 톤 모자라고 일반적으로는 50만 톤 모자라고 50만 톤보다 더 많이 모자라면 흉년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150만 톤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150만 톤. 기가 막힌 거죠. 아마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왔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아프지만 더 쪼아야죠. 더 쪼아야죠. 그리고 더 쪼고 또 한편으로는 자, 이거 가지고 너를 죽일 수 있어. 이제 정권 교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정권이 교체될 수 있겠다라는 겁이 나야 김정은이가 잠깐 내가 다 내놓을게요. 조건 왕창 낮출게요.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지금 금강산 관광 가서 뭐 입장료 200달러, 300달러씩 주고, 예? 개성공단 해가지고 또 퍼주고, 그러면 이제 생민 연장되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연변 폐기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어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지금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고 지금 다 말씀드렸죠? 저는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데이터 거짓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힘을 모아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그리고 군사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능력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